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핸드폰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이게 이제 장경태 의원실에서 이번 탄핵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SK텔레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그러면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는 바꿨다. 이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보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을 여기서? 자, 의원님들 조용히 계시고요. 김영민입니다. 지금 관세 전쟁 말씀하시는데 관세 전쟁보다 지금 헌정 질서 파괴 전쟁이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부총리, 네, 퍼스널 컬러 뭡니까? 퍼스널 컬러 검사했잖아요. 뭐예요? 그건 제가 검사한 게 아닙니다. 뭐 나왔어요? 그날은 됐습니다. 그러면 취업 박람회에서 취업 박람회에 한번 저기 PPT 취업하는 보여주시죠. 젊은이들을 행사를 궁금하지 참석한 않으니까 겁니다. 됐어요. 자,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통령실 참모진 휴대전화를 이렇게 많이 교체했네요. 대부분 다 교체한 것 같습니다. 왜 교체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보면 정부 인사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 2번, 김용현 3번, 조지호 청장 2번, 이완규 법제처장 저 앞에 있는 사람 한 번. 왜 이렇게 교체합니까? 이게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자,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김선택 교수님 잠깐 나와주시죠. 보면 일단 마영주 대법관 미임명부터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이 마영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던 당시였던 11월 26일 날 제청을 했고 국회에서 12월 27일 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또 임명하지 않고 뭐 여야 합의 뭐 이런 얘기 또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헌법 위반 아닙니까? 네, 위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7일 날, 그러니까 24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가결시켰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 심판이 인정되기까지 63일 정도 걸렸는데 이때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탄핵 사유인 것이고요. 두 번째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을 그만뒀던 3월 24일까지 25일 동안, 다시 말해서 헌재 결정이 있은 이후부터 25일 동안 또 임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 다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특히 중요한 부분이 2월 27일에 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미임명,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일 뿐만 아니라 선별 미임명이었습니다. 단순한 미임명보다 선별 미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고요. 왜 그러냐면 실질 심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2월 27일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별적 미임명 행위가 구체적인 헌법상의 자기의무 위반이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25, 6일간 계속해서 그런 위헌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나중에 최종 헌재에서 결정하겠지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공직자로서 탄핵을 시켜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우리 탄핵 사유가 근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위헌, 위법한 뭐 행위만 있으면 탄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헌재가 이제 중대성 요건을 새로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대한 여부의 판단이 이제 문제되는데 요 케이스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서 말했던 그 국민의 신임의 배반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파면할 정도 중대하지 않다 한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요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서 위헌 행위를 결정한 것 이후에
계속해서 그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의 관점이 아니고 헌법소의 관점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인용이 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그 헌재 재판관 2명을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목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돼 있을 때 권한대행하고 이 이제 그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이후에 고리 상태의 권한대행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직무 정지돼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종래의 인사나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현상 유지가 중요한데, 근데 대통령이 파면돼서 고리됐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정부는 과도적인 관리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일 내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 필요성 원칙, 한시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정리해 이 주세요. 정부는 케어테이커 가버먼트입니다. 케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장관, 네, 방금 김영민 의원 질의에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경태 의원실에서 휴대폰 기기 변경 내역 제출을 하라 하는 자료 제출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조기용, 오영주, 이주호, 심우정, 윤인대, 박종준, 최상목 핸드폰 기기 변경 내역을 자료로 받았나 봐요. SK텔레콤으로부터. 제가 위증이 됐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주호 증인 뒷번호가 6031이고 2022년 8월 16일 날 갤럭시 와이드 4에서 갤럭시 S22로 바꿨죠? 네, 예, 그렇게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핸드폰 기기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4일 갤럭시 Z 폴드 5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로 바꿨고, 이것을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핸드폰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이게 이제 장경태 의원실에서 이번 탄핵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SK텔레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그러면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는 바꿨다. 이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자, 의원님들 조용히 계시고요. 자, 아니 고장이 나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바꾼 건 최상목 아닙니다. 증인 잠깐만요. 김영민 의원의 질의에 핸드폰을 교체한 적 있냐?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상해서 이 자료에는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고 장경태 의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꾼 적이 없냐 그랬더니 지금은 바꾼 적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위증이에요.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지적을 받고 맞습니다,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위증죄를 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받겠습니까?
국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꿨냐 저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근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둘 다 갖고 있다고. 네 가지고 다른 있습니다. 분들 조용히 하세요. 자, 핸드폰을 갖고 있다니까 갖고 있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네네. 근데 지금 김용민 의원 질의는 핸드폰 사용하는 기종을 바꿨냐 교체했냐고 물어봤지 바꾼 기종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교체했느냐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은 위증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최상목 증인을 생각해서 국회법에 위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정할 경우에는 그 감경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안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국회법 조항을 적용을 받아서 아까 김용민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위증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위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안내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자, 다른 분들, 자,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님들 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최상목 증인의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핸드폰 기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고장이 난 핸드폰은 가지고 있고 새 핸드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자, 사과하세요, 김진환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의원님들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자,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자, 박균택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이 위증에 관한 조항을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진 의원이 정확하게 읽어달라고 하니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 등의 죄 1.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가로 열고 서면 답변을 포함한다.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을 하였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1, 2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이 탄핵조사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제가 권면을 드린 거고 네, 위원장님. 안내를 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만, 전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드려서 제가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정을 하고 최상목 부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 김영민 가만히 계시고요.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제가 송곳을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발언 기회를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